비트코인을 소유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9만 달러가 깨져갖고 지금 87,1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하는가 싶더니 또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비트코인의 심리학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주변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두면 나중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되묻죠.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못 버는 걸까요? 사서 갖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서 갖고만 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의 심리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어렵고 사서 5년, 10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그 목요일날 나온 기사인데요. 연말까지 3억까지 간다고 외치더니 1억대로 와르르 무너진 비트코인의 곡소리, 이런 기사가 연일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포가 생기죠. 3억에서 1억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긍정적인 전망에서 3억으로 간다고 했는데 1억대로 와르르는 좀 제목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1억대였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았을 때가 올 10월 달에 1억 7,800이었으니까 한국에서 2억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1억 7천대에서 1억 3천대 혹은 1억 2천대로 떨어졌다라고 정확한 기사인데 그렇게 써야지, 연말에 3억까지 간다고 외치더니 1억대로 와르르 무너진 비트코인의 곡소리,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2021년 기사를 보면 1,000만 원 잃고 떠난다, 암호화폐 폭락에 2030 패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달 전에 7,345만 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곡소리가 나고 패닉이 되고 다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개 없는 추락에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2021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살려고 했다가 안 샀거나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때보다 3배, 4배 정도 가격입니다. 이런 기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전 기사 한번 볼까요? 여기 표도 있네요. 자, 4만 달러 무너진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2021년의 표입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비트코인이? 지금 9만 달러, 12만 8천까지 갔다가 지금 9만 달러 언저리에 있으니까 이때에 비해서 지금 몇 배나 높은 가격입니다. 4만 달러 무너졌다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기사를 썼죠. 자, 그 전에 2022년 요 다음 기사입니다. 19,000달러 붕괴,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암호화폐 대폭락 사태를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무너지고 파산 투자자는 파산 위기에 몰리고 거래소는 해고에 나선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8,200에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무섭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런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흔들린다. 크립토닷컴이 직원을 해고했다. 그 다음에 NFT 거품도 꺼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가 사실상 파티가 끝났고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될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또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018년 기사입니다. 바닥이 안 보인다. 비트코인 1,000만 원 붕괴 패닉셀. 지금은 1,000만 원이 붕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1억 3천인데 지금보다 13분의 1 가격입니다. 1,000만 원이면. 근데 1,000만 원 붕괴해서 패닉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패닉, 공포, 멘붕, 곡소리, 이런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때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이때 패닉셀 1,000만 원 붕괴, 이때 기사입니다. 이제 중앙일보가 4만 달러 붕괴됐다, 2만 달러 붕괴됐다 했을 때 요때 기사죠. 요때 지금 패닉셀, 그리고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2만 달러 위협, 18,000달러, 이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가 지금 나온 시점이 지금 여기 보시면 18,200일 때 기사를 썼죠.
썼잖아요. 그때 파티는 끝났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티가 끝났냐? 그렇지 않죠. 파티가 이때 18,000에서 19,000입니다. 지금 좀 더 떨어졌죠. 중앙일보 저 기사 나올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쭉 올라갔고 18,000에 샀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4배 이상은 더 수익이 났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일반인들은 이런 언론의 기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뭔가 취재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이런 가격 갖고 공포와 탐욕을 부추기는 기사를 쓰기 마련입니다. 이게 제일 쉽잖아요. 장사도 잘 되고.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오르고 나면 뭐 자기네들이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쓰고 끝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런 기사가 곡소리, 멘붕, 패닉셀 이런 거가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죠. 보시면 이게 100일 때가 탐욕이 최대치에 이뤘을 때입니다. 지금은 20이라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면 극심한 공포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이면 지난주에는 익스트림 피어로 해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코인 마켓캡에서 202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포 지수가 가장 심합니다. 그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자오라고 있는데요. 창펑자오가 11월 29일이니까 이틀 전에 자기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unpopular opinion이라고 뭐 인기가 없는 의견이긴 하지만 맥시멈 그리드에서 파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맥시멈 피어에서는 사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공포가 극심할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고 탐욕이 극심할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될 때다. 인기가 없는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의견을 했고 지금이 공포가 극심할 때니까 사기 좋은 때다. 이런 의견을 창펑자오 바이낸스 설립자가 이런 의견을 자기 X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놓으면 가격의 등락을 매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한번 샀다 팔았다는데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경우에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전세를 주면 전세 세입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팔지를 못해서 기본적으로 장투가 됩니다만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거래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공포엔 탐욕 지수를 거의 모든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내놓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왔지만 아마 오늘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이 탐욕 지수가 지금 여기 막 100까지 갈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포 지수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 이하면 공포고 60 이하면 탐욕이고 40에서 60이면 중립인데 지금은 공포가 극심할 때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공포가 1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심리적 상태는 공포 상태라는 점을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트코인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고 또 감정, 성격, 그리고 행동 편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포와 탐욕이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게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른다 하면 아유 나도 사야 되겠다 해서 고점에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저런 기사, 파티는 끝났다, 패닉셀, 곡소리, 멘붕 이런 기사가 나오면 팔고 싶어집니다. 공포 심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공포 상태인지 탐욕 상태인지. 탐욕 상태면 파는 게 좋고 공포 상태이면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사는 게 좋죠. 자, 올라갈 때는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벼락거지 될까봐 뒤따라서 막 사죠. 그리고 저런 뉴스가 막 쏟아질 때는 FUD는 Fear, Uncertainty, Doubt의 약자입니다. 공포, 불확실성, 의심.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투매를 유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지금은 Fear와 Uncertainty와 Doubt가 지금 극심한 상태로 지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언론 기사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거래소에 들어가서 가격도 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비전이나 기술의 발전의 방향 이런 것을 공부해서 본인이
확고한 철학과 비전과 신뢰를 갖고 투자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저런 기사를 보고 포모 아니면 FUD에 의해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죠. 공포와 탐욕에 완전히 따라갑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남들이 살 때는 자기도 사고 남들이 팔 때는 자기도 팔고 이게 휩쓸려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해장하면 쉬고 주말에는 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시장을 보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고 365일 24시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포와 탐욕에 훨씬 더 휩쓸리기가 쉽죠. 비트코인은 아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서 화폐를 국가로부터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역량을 시험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심리학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게 보유한다는 게 보통 능력을 갖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사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트코인 투자자가 지금 8억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마시멜로 테스트를 8억 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멜로 테스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하는 실험인데 만약에 10분 동안 마시멜로를 안 먹으면 10분 뒤에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했을 때 피실험자가 과연 10분을 버텨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는지 아니면 당장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마시멜로 테스트죠. 이것은 시간 선호, 미래보다 현재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시간 선호 현상을 설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8억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냐, 참고 기다렸다가 미래에 먹을 것이냐. 이 테스트에서 90%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죠. 그리고 높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해버리는 게 높은 시간 선호죠. 그래서 90%가 이 비트코인 심리학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디지털의 희소성과 암호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추상적 사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백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혁신성을 이해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확산성,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비트코인의 파워로 몇 법칙, 비트코인이 어떤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금융을 혁신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사질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을 견디는 감정적인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가격 변동성, 옛날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S&P 500하고 비슷하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금보다는 변동성이 있죠. 세 번째는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기술적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콜드 월렛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한 세계 인구는 4% 수준, 그리고 1비트코인을 이상을 소유한 홀 비트코이너는 0.01에서 0.02%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죠. 한국 기준에 적용하면 한국에서 1%가 50만 명, 0.1이 5만 명, 0.01이면 5천 명입니다. 5천 명에서 1만 명 한국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고도의 심리학 게임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참여하는 마시멜로 테스트 게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추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샀다 팔았다 하고 언론의 저런 뉴스에 놀아나게 됩니다. 곡소리 난다고 하면 겁나서 빨리 팔고 싶죠. 패닉셀, 파티는 끝났다,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야 이러다가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추상적 사고 능력, 감정적 안정감, 기술적인 이해,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견디고 셀프 커스터디를 합니다. 개인 지갑에 옮겨놓거나 콜드홀렛에 옮겨놓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추상적 사고가 없으면 못 삽니다. 또 추상적 사고와 이해 없이 샀다 쳐도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런 시장의 공포나 탐욕 지수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결국 셀프 커스터디를 못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인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이란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 이게 이제 심리학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을 버티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보면 생활 환경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 혹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큰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낮은 시간 선호, 당장의 소비와 만족보다는 미래의 더 큰 만족과 어떤 수확을 위해서 참을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핵심이고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토시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살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30% 이렇게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Embrace the volatility. Volatility is Satoshi's gift to the faithful. If Bitcoin was not volatile, people with more money than you, more power than you, would outbid you for the Bitcoin. You couldn't have it. The only reason you have the opportunity, the only reason that you have a 21-year head start is because it's volatile.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다른 시장하고 다르죠.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한국에서만 거래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P2P 거래도 가능합니다. 내가 개인 지갑으로 보내주고 돈을 받는 게 가능하죠. 24시간 365일 전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 공포에 휩쓸려서 갖고 계신 분들이 팔 필요는 없다. 좀 더 신중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좀 버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 특징, 비트코인이 몰고 올 혁신, 변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비전, 비트코인이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셀프 커스터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여윳돈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모아가시면 지금 인플레이션, 연간 한국 7에서 10%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거나 저축을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전 세계인이 재테크를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 능력, 제가 말씀드렸던 추상적 사고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기술적인 독립, 이해,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